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다우가 1.9%, 1.19%, 나스닥 1.43% 상승하고 마감합니다. 처음 상승은 중동의 긴장이 완화됐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아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의 공격을 벙커버스터로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또다시 공습을 했죠. 이란이 거기에다 보복 공격으로 중동 내에 있는 미국 주둔지에 미사일을 14발을 발사했지만 13발은 실패하고 한 발은 딴 데로 떨어졌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반영된 후 이란이 휴전 협상을 재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이 시작이 됐고요. 트럼프는 혹시 모를 초기 잡음을 조기 차단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이제 지속되겠구나, 깨지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국제유가도 이틀 연속으로 급락을 했는데요. 전날 장중에 11%까지 빠졌다 8%로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거의 6% 급락하면서 이번 중동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올랐던 그 유가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그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이슈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또 시장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연준은 관세 정책이 펼쳐진 후 이거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겠다는 신중 모드가 상당히 컸죠. 그런데 기업들이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재고를 축적해 놨다가 그 재고를 풀으면서 이 지표가 바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그 재고가 소진된 후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연말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연준 내부의 몇 명이 의견을 달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연준의 단일 대우의 형태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7월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전일 내에 7월 금리나 고려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후에 연준 부의장인 미셸 보우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라하에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상태가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트럼프 일기 때 지명된 연준 의원이기 때문에 트럼프 쪽으로는 기울은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 의장인 파월은 신중론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면서 일단 차단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인플레이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일가에서는 10월, 11월, 12월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롬 파월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조그마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다가오는 7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원래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한다고 봤고 다만 이번 관세 문제로 해서 연말쯤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진실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라면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저성장 고물가잖아요. 성장이 멈추고 고물가가 돼버리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물가 오르죠. 그렇죠? 경기 잡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경기를 연착륙을 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를 해서 빨리 연착륙시켜서 활성화시키고 그 사이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면 다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는 게 현명할지 모릅니다. 근데 연준은 계속 신중론을 제기하다가 혹시라도 정말 시장에서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연준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 차라리 스태그플레이션에 조그만 느낌이라도 있으면 지금 대응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운이 되게 좋구나.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만 하려고 하면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박살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르니까
시장도 도와주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 인하 해보세요.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미국은 빠지진 않겠죠. 최소한. 그럼 우리나라는 뭡니까? 갈 게 가겠죠. 작년에는 하락만 하던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는 상승만 하는 상황의 재료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나스닥 1.4% 상승하면서 반도체 뭐 기술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 근접했고요. 브로드컴도 3.9% 정도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우는 1.19% 올랐고요. 1.19% 올라서 며칠 전 한 2주 전의 고점을 그대로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그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 기간 횡보하던 미국 시장이 일단 방향성을 살짝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지 않느냐. 오늘 국내 장에도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에 대해서 지난번 중동 문제가 터지면서 JP모건에서 130%에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가가 급락을 해서 64불입니다. 전날 유가는 11%까지 하락했다가요. 8.57%로 마감을 했는데 다시 6% 하락하면서 전날 하락보다 상당히 더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중동이 휴전이 되면서 이 상승분을 완전 다 없애버리고 희석시키고 오히려 유가가 하락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유가가 지난번에 모습 보시면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JP모건이 리포트를 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티트는 죽을 확률이 80%이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면 130불까지 정말 간다면 93불을 넘어야지 진짜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고 그 경우 수는 10개에서 2번 정도가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은 양은 상단에서 죽고 한 번은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경우는 10에 한 번 정도밖에 없고 보통은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예상대로 더 못 가고 밀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트럼프 때는요 유가가 맥을 못 쳤어요. 물론 셰일가스가 많이 이 기업의 득세를 했기 때문에 유가가 빠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 그 당시에 유가를 보면 마이너스 40불까지 그렇죠?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던 그런 어떤 유가의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때는 유가가 상승보다는 하락 쪽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봐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함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목적을 뭐 달성해가는 과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자본이 커져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미리 휴전을 만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가 하루에 20원씩 움직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가 그 원달러 일봉을 보시면요 이거 전날 20원가량 올라서 1385원을 갔었는데 어제 또 한 22원 24원 빠져갖고 1360원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추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1350원대로 좀 밀렸습니다. 1350원.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55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거래되고 있는데 사실 1320원까지는 열려있다는 표현을 썼죠. 근데 한 번에 나가게 되면 주가를 다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옆으로 기거나 약간 오르거나 막 이러면서 이격을 벌리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1320원까지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한 40원까지 열려 있는데 어쨌든 이 환율이 내려오면서 시장은 또 다른 어떤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는지를 계속 우리는 확인해야 할 거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엄청 강하게 상승하니까 지수가 3000까지 그냥 너무 쉽게 왔죠. 지금 3105까지 갔다가 3103으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를 거를 생각을 못했던 개미들이 하락 배팅을 했다가 완전히 울상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쉬어가겠지 했는데 완전히 박살나서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는 쉴 수가 없는 자리일 거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수급적으로 꼬였죠. 왜 꼬였냐면은 얘네들이 매도한 이 자리를 다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요 매도했던 자리 있죠. 요 금액들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수급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기관과 외인들이 수급을 어떻게 풀어주냐의 싸움입니다. 또 누를 거냐,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걷어들일 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과열에 대한 뭐
부담감, 뭐 지표가 뭐 과열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지난번 공개방송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는 해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